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강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저는 통일의 매니아 박찬용 박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통일 교육을 하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약 10분에 걸쳐서 축약에서 압축해서 통일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을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은 저는 현재 광남일보 칼럼니스트를 현재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그 다음에 강주 전남 지역에서 통일자 들어간 단체는 사실 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위원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의 공공부문 통일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강주 한백통일재단 상임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오늘 강의를 할 목차는 제가 질문사항이 있고 코리아 미스터리, 그 다음에 남북관계 대전환과 통일과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강의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 청중들에게 또는 이 관객들에게 질문 사항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정부의 새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미국 대통령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1번 트럼프, 2번 해리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미국이 현재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BC 2333년에 단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했다. 했다고 하신 분은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BC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통일 강의 시간이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통일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이내에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손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15명 정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 통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미국, 2번 일본, 중국, 러시아. 자, 1번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코리아 미스터리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 한민족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 강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관계 대전환과 한반도 통일의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떤 대남 통일 정책 노선을 180도 변경했습니다. 이 책이라든가 모든 용어라든가 이런 데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지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민족이라든가 민족과 통일 이런 문자를 모든 것을 다 현재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현재 바로 인식을 하고 있고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전쟁 시에 어떤 핵의
핵무기 있죠. 핵무기에 의한 무력 통일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사면초가에 이렇게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가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의 문제점, 북한의 인권 문제점, 그 다음에 탈북자들, 지금 쿠바 주재 대사가 이렇게 탈북을 하고 이런 복잡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이 대북 확성기가 틀어져 있고 외교관들이 탈북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외교관을 비롯한 엘리트층들의 한 100여 명, 200여 명이란 말도 있죠. 많은 수들의 엘리트층들이 탈북하고 있죠. 그다음에 장마당 세대에서 사사건건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순종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 장마당 세대들이 반항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우주 중심으로 수해 물난리가 났죠. 이런 여러 가지 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에 걸려있는 김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북한판 노동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지린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2년 동안이나 임금을 안 주니까 스트라이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계층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 20대, 30대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년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 인권 그러면은 보통 북한에 3대 악법이 있습니다. 3대 악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3대 악법을 보통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 다음에 청년 교양 보장법, 그다음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렇게 보통 3개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부 사상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체제의 어떤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비롯해서 북한의 3대 악법에서 바로 이 북한 인권의 어떤 참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노래만 듣는다든가 드라마, 영화만 봐도 바로 시범적으로 공개 총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또 이제 노동교화형에 이렇게 그걸 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아주 반인권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문화보호법은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남한식 말 표현을 금지해라 이 말이죠. 자기라든가 오빠라든가 선생님을 쌤이라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일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여러분 여름에 쓰는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를 써도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바로 그거는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걸립니다.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사생활과 자유가 너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여독 수용소가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철거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면은 금년도에 여기를 보면은 북한 경제 실태는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거의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가 원자재가 부족하고 국영경제, 계획경제가 거의 현재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라든가 의료, 어디 아프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본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회 실태가 권력층의 주민 수탈이 너무 심하고 뇌물 공여, 북한에서는 뇌물이면 거의 다 통하는 사회입니다. 뇌물이 이렇게 많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보면은 3대 세습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국에서 어떤 드라마 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항은 대북 전문가 빅터차라는 미국에 사시는 빅터차 박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금년도 4월 18일 날 한반도는 당장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이라든가 중국 국경이 개방됨으로써 북한 정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에서는 대비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어요. 저희 통일교육
위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이 발언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통일 독트린도 이제 발표하시고 했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독트린 발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에는 그 네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퍼즐이 맞아야 통일이 된다. 어떤 이런 말이죠. 가장 먼저 중국 세력이 약화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에서는 경제가 붕괴되고 그렇지만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차원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갈등 관계여야 된다. 이거 두 번째거든요. 지금 갈등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세상 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보다는 통일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한국 자체 통일운동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우리 윤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죠. 바로 이거는 우리 한국의 통일운동의 어떤 선구자라기보다는 전초전, 어떤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하고 아주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4개국 분할 통제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또 우리 국력이 약해질 경우에는 중국에서 북한 지역을 이 4개국 분할 통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중고등학교 같은데 이 통일 강의할 때 통일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 해서 이제 강조하는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구가 8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군사력이 세계 3위가 됩니다. 현재 군사력이 몇 위겠습니까? 자,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현재 5위입니다. 5등입니다. 근데 바로 두 단계를 뛰어서 3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22만 제곱킬로미터죠. 영국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향상돼서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그 다음에 풍부한 지하자원. 북한에는 무려 7천조 정도 되는 지하자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스포츠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외자 유치가 증대됩니다. 외국에 있는 자본이 많이 유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1,000만 개 정도가 생성이 되고요. 징병제도 대신에 모병제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 관광 중심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위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새 통일 담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8.15 통일 독트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지향하자, 어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현재 낮은 통일 분위기, 통일해서 뭐하냐, 통일해서 뭔 이익이 있냐, 어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 통일 분위기를 이렇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도 우리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통일 분위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바로 이제 지금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국론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두 개 나라, 한반도에는 두 개 나라가 존재한다겠죠. 근데 이런 두 개 적대적 국가론을 뒤엎는 이론이죠. 자, 이게 두 개 나라가 아니다. 나라는 하나다. 원 코리아다. 어떤 이런 뜻이고, 자, 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장에서 이제 숨으려고 하는데 한반도 통일의 장으로 다시 나와라. 어떤 이런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경고의 의미도 있겠죠. 북한 당신들 통일의 장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이 드디어 이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이슈로 상정한다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는 한국에서 특히 우리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국이 통일을 원한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민족의 통일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 자유인권 펀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판 민주주의 기금을 말하죠.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NED라고 그러는데요. National Endowment Democracy의 줄임말이 NED인데요. 바로 이거는 동구권이 몰락할 때 공산권을 몰락시키는 바로 기금을 역할을 한 게 바로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락하게 하는 바로 이 자금이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라디오라든가 TV, 인터넷이 이제 개방돼가지고 북한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실정이라든가 3대 세습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인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그 실무 대화 협의체를 제의했죠. 어떤 거 보여주기식의 정치 이벤트를 배제하고 어떤 이런 부분 얘기했고요. 국제적인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태계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2050년이 되면은 국민 1인당 소득이 미국 다음으로 2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든지 틀리든지 자체적으로 이제 해석한 건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된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래 세계 중심은 한국이다. 현재 정보화 사회에 이어 꿈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사회가 도래했다. 세계 문화계를 강타한 한국이 바로 한국의 한류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일 강의는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징기스칸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의 꿈은 단순히 꿈에서 그치지만은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동아 시인이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걸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 시를 제가 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간략하게 압축해서 통일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초과한 거예요. 몇 분인가요?